6월 학력평가 화법 파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파트 지문을 보면 지문은 발표에 해당을 하고요. 지금 자기소개를 하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적표를 확인할 때 무엇부터 보시나요? 묻고 있죠. 그리고 대답을 듣고 청중들의 대답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답이 성적표에서 원점수와 평균점수 본다 하는 거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표자는 그렇게 원점수와 평균점수를 비교해 보는 게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질문 두 가지 활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 우선 발표 내용과 관련이 있는 청중들의 경험을 환기하고 두 번째 질문, 청중들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혹은 나아가서 청중들의 생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 평균 점수가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왜 될 수 없는지를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63점이라는 점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평균 점수와 자신의 원점수를 비교했을 때 국어 과목은 평균 점수보다 원점수가 낮아서 내가 잘 못 친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석차를 생각했을 때도 그다지 잘 치지 못한 게 맞죠.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점수와 내 원점수만 비교해가지고는 내가 시험을 잘 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원점수는 평균 점수보다 낮지만 이 100점을 받은 학생 때문에 평균 점수가 왜곡된 것이라서 사실 내 등수는 2등이라 그렇게 시험을 못 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원점수와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게 나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100점처럼 학생들의 표준 점수에서 벗어난 점수가 있다거나 하면 평균 점수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위치는 무엇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느냐? 이어지는 문단, 지금 백분위의 의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분위를 통해서 시험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왜곡 없이 집단에서의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백분위는 집단 내의 상대적 위치만을 보여주고 원점수와의 차이 정도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표준 점수를 활용한다 하면서 표준 점수에 대해서 또 자료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료는 표준 점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표준 점수에는 표준 편차와 평균 점수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동일한 원점수일 때에는 평균 점수가 낮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준 점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 내신 시험에서 내용을 물어본다면 이 부분 표준 점수와 평균 점수, 표준 편차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결국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가 표준 점수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원점수라 할지라도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험이 어려울수록 평균 점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표준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지금 또 질문 활용해서 청중들에게 이유 묻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시험 점수에 적용을 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청중들이 내 발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그래서 성적표에서 발표 처음에 답했던 것처럼 원점수만 보고 성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적표를 꼼꼼하게 살피고 정보를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나의 성장을 위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 학습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발표 내용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성적표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락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 질문은 사실 발표 내용의 실천을 권유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본문 함께 살펴보았고요. 문제 한번 풀러가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위 발표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1번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언급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발표에서 청중과 발표자가 함께 했던 경험 얘기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발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 발표에서 왜 성적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는지 언급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중심 화제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글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찾을 수 없고요. 성적표에 나타나는 정보 변화하지 않았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4번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중심 화제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중심 화제, 성적표 속 정보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질문을 통해 자신이 설명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질문 우리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법과 장문으로 넘어와서요. 첫 번째, 화법에 해당하는 면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학생 1이 면담을 신청하게 된 목적 언급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바닥 사막화를 다룬 TV 뉴스를 보면서 바다 사막화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TV를 보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바다 사막화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어지는 단락에서 박사가 요청에 따라 바다 사막화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로 왜 이러한 현상을 바다 사막화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는지도 밝히고 있네요. 그러자 학생이 박사가 설명한 내용을 자신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되묻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질문의 의도, 자신의 이해가 적절한지 확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바다 사막화의 원인이 되는 탄산칼슘 왜 이렇게 많이 석출되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선 도시화나 연안 개발에 따른 콘크리트 원료의 사용으로 해양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속 탄산칼슘이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증가하게 된다 하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물의 온도, 수온이 상승하면서 탄산칼슘이 더 많이 석출되고 있다. 더 많이 고체가 되어서 물에서 분리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생 2가 수온 상승과 탄산칼슘의 석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얘기를 하면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가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는 탄산칼슘은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물에 잘 녹는데 바닷물에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탄산칼슘 역시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지게 되고요. 용해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녹아있던 탄산칼슘도 다시 분리된다, 석출이 가속화된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이 바다 사막화가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가 이 바다 사막화가 해양 생태계의 파괴에 어떻게 불러오는지 과정에 따라서 인과관계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국가적 차원에서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이 국가적인 노력 말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과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전기 사용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 배출 등을 알려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로 넘어와서 가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위주로 살펴보면요. 우선 바다 사막화 현상이라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바다 사막화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조금 차이점이 생기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탄산칼슘의 석출이 증가하는 이유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면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이라는 박사님이 설명해 준 요인 외에도 추가적인 요인을 조사해서 덧붙이고 있다 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보강했다. 그 다음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까 가에서도 박사님이 그대로 언급을 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의 상승, 바다 사막화, 탄산칼슘의 석출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우리 가에서 추가 질문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더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이 글의 핵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다 사막화가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 사막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하는 것, 바다 사막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나라에서 바다 사막화 막기 위해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대책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박사님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대책의 내용들을 덧붙여서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다,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 3번 가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세운 작문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묻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글의 첫머리에서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야겠어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 상황 밝히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하다. 그리고 2번 탄산칼슘의 석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추가로 조사해서 나열해야겠어 되어 있는데 여기 탄산칼슘의 석출이 증가하는 이유, 면담에서 언급한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 외에도 해조류의 남획 그리고 해조류를 먹고 사는 해양생물의 급증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3번
해수 온도의 상승과 바다 사막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인과관계를 밝혀야겠어 되어 있는데, 여기 전문가들의 말 인용을 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탄산칼슘의 석출이 많아지고 바다 사막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서 우리나라 바다의 사막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밝혀야겠어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 통계 자료 인용해서 사막화 이만큼 진행되었다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바다 사막화의 심각성을 막기 위한 방안과 관련하여서 추가 자료를 찾아보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바다숲 조성 사업과 바다 식목일 그대로 가져오는 건 맞지만 내용 추가로 조사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까지도 적절하다. 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장문 지문으로 넘어와서 건의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을 보면 장문 목적은 교내 축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건의문인 거 알 수가 있고요.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 교내 축제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새롭게 운영하자 이렇게 건의한다 하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독자이자 건의의 수용자는 교장 선생님이 되겠지요.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우선 건의에 앞서서 자기 소개를 하고 건의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학교 축제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하시던데, 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축제를 건의드립니다 하면서 동기와 건의 내용을 한 번에 다 첫 번째 단락에서 밝히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 메타버스 축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학교 축제를 진행할 경우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언급을 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은 메타버스에 관심도 많고 축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의문,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이다 하는 것을 고려하면은 이 부분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다 하는 것을 설문조사라든지 사례 등을 활용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은 아직 근거로 쓰기에는 좀 약하다 하는 거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학생들도 충분히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자신의 경험만을 활용하여서 학생들에게 메타버스가 어렵지 않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설득력을 갖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지금 일반화할 수 없는 자신만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개선할 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기 위해 교장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점을 먼저 예상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선 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텐데, 저희가 동아리에서 메타버스를 만드는 활동을 해본 결과 학생들이 제작에 참여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들지 않는다. 상대방의 걱정 먼저 예상을 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심히 준비했는데 학생들이 저조하게 참여할까봐 저조한 참여가 걱정일 수 있는데, 이미 주변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개최했다 하는 거 사례를 바탕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 뒷받침하고 있고요. 또 저조한 참여를 막기 위해서 우리 동아리에서도 다양한 온라인 행사를 실시해서 메타버스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하는 거 해결 방안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전체적으로 우려를 제시하고 그 다음 그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언급하여서
건의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만나 소통할 수 있고 학교 축제를 즐기면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기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축제의 장점 혹은 메타버스 축제라는 건의사항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를 보았을 때에는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대신에 문법적으로 혹은 맥락 고려하였을 때 수정할 점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만 왜 수정이 필요한지 확인을 해 놓으면 문제 푸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러 가보겠습니다. 문제 1번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는데요. 1번 예상 독자가 평소에 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초고에서 교장 선생님이 평소에 이런 일을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거 확인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건의사항이 수용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언급하면서 예상 독자를 설득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장점 이야기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한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건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용어의 의미를 제시하여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 메타버스란 무엇입니다. 의미 제시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건의사항이 공동체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변 친구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고 이를 활용하여서 학교 축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 활용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5번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앞부분 빼고 이야기하면 옳은 선지가 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았죠. 예를 들어 땡땡 학교는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그러면 적절한 거 1번에 2번 쉽게 찾을 수가 있다. 마지막 언어 파트로 넘어와서 지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은 된소리 되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언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는 경우 특정 음운 환경에서 예외 없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무성음 뒤에 된소리 되기가 가능한 자음들이 오는 경우 이때는 예외 없이 무조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파트부터가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아야 하는 된소리 되기입니다. 이제는 음운 환경도 고려해야 하지만 다른 조건도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과 미음 뒤에 기역,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용언인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받침도 니은, 미음인 거 확인을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뒤에 오는 거 어미인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음은 우리 앞서 보았듯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날 수 있는 자음이기 때문에 이건 따로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한자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되기도 있습니다.
한자어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연결될 때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어지는 자음도 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이 조건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뒤에는 체언이 와야 하고요. 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 있는 자음이 모두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된소리 대기를 유발한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뒤에 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합성명사 이야기를 하면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된소리 대기가 수의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는 이유는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시옷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어 문제 풀 때 사이 시옷 표기라든지 된소리 대기 관련하여서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는 게 좋아요. 우선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가 이 된소리 대기를 사이 시옷을 활용하여서 표기를 하는데 한자어일 때에는 표기하지 않고 이미 받침이 있어서 사이 시옷을 넣을 수 없는 경우에도 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 시옷을 활용해서 된소리 대기를 표시한다. 그리고 이 사이 시옷은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시옷에서 온 것으로 우리가 무엇무엇의 라는 관형격 조사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말이 뒷말에 시간, 장소, 용도 등을 나타낼 때 이 관형격 조사 시옷을 썼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서 이때에는 된소리 대기가 잘 일어나는 편이다. 그리고 나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등불과 달리 물불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두 단어를 대등하게 나열하기 때문이겠군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간, 장소, 용도 등을 나타낼 때 잘 일어나고 대등한 관계일 때는 우리가 무엇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무엇의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사용되지 않아서 된소리 대기 잘 일어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미 고려했을 때 물과 불이겠죠. 그래서 대등한 나열이라서 일어나지 않는 거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바닷가에서 시옷을 받침으로 표기하는 것은 중세국어에서 바다, 시옷, 가로 쓰인 흔적이 남았기 때문이겠군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바닷가 발음을 할 때 된소리 대기 적용하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 시옷을 활용해서 이 된소리 대기를 표시한다 하는 것도 본문을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 시옷 그 기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다의 근처, 주변이라는 뜻이죠.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시옷이 사용되었던 합성어겠구나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흔적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적절한 분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술고래와 달리 술잔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술이 뒷말에 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이겠군 되어 있는데 술고래, 술잔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술고래와 달리 술잔은 술을 마시기 위한 잔인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용도를 나타낸다에 해당을 해서 3번도 적절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강산과 달리 강바람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한자어인 산과 달리 바람이 고유어이기 때문이군 되어 있는데 본문에 따르면 한자어나 고유어나 관계없이 된소리 대기는 다 일어납니다. 표기를 할 때 한자어는 이 된소리 대기를 표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고려하였을 때 강산은 강과 산이지만 강바람은 강에서 부는 바람,
장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 관계상의 차이로 인해서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돌담에서 돌길과 달리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가 쓰이지 않았겠군 되어 있는데 돌담, 돌길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지금 돌담에서만 된소리 되기 일어나지 않은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이 된소리 되기는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 그 흔적이 남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담에서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가 쓰이지 않았겠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죠. 그래서 5번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4번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6월 학력평가, 화법과 작문, 언어 문제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